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중고등학생들이 갑작스럽게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자퇴 결정이 단순한 학업 포기나 반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한국 수학 여행이었다고 하는데요. 단 한 번의 여행이 학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고 그 파장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학생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존슨이고 웨스트리지 고등학교 학생이죠. 저는 세계사 수업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아니 존슨 선생님이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는데 하품이 나오지 않게 참고 있었죠. 형광등은 머리 위에서 지지직거리며 교실 전체에 그 익숙한 창백한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밖에는 캘리포니아의 태양이 우리를 부르고 있었지만 우린 여기 갇혀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캠퍼스 알림이었죠. 요즘엔 항상 뭔가가 있었어요. 과학관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목격됐다든지 내일 대피 훈련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피 절차가 업데이트됐다는 알림이라든지. 전 더 이상 확인조차 안 했어요. 이건 그냥 웨스트리지 고등학교의 일상생활이었으니까요. 마이클, 자민족 중심주의에 대한 내 생각을 나눠줄래? 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공상을 깨트리고 있었어요. 정말 최악이었죠.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건 항상 완벽한 답변을 기대받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의자에 똑바로 앉으며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자민족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의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했죠. 자기 문화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제가 그냥 교과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뭐 어때요? 전 이 게임하는 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토론부 주장에 항상 우등생 명단에 오르는 저는 이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었죠. 수업 후 저는 평소 점심자리에서 데이비드와 에밀리를 만났어요. 데이비드는 이미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의 에너지가 느껴지고 있었죠. 내일 국제여행 발표에 대해 들었어? 에밀리가 조용하지만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또 유럽일 거야. 제가 확신하며 샌드위치를 까고 있었어요. 런던이나 파리 아니면 로마겠지. 항상 서양 어딘가를 골라.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으며 초록색 눈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올해는 완전히 다른 곳일 수도 있대. 문화적 시야를 넓히자는 취지라나? 전 웃으며 물을 마셨어요. 그래, 어디? 중국? 인도? 그렇게 다른 곳으로 우릴 데려갈 리가 없어. 너무 복잡하잖아. 주변 식당은 평범한 고등학교의 활기로 시끄러웠지만 그 아래에는 우리 모두가 익숙해진 긴장감이 깔려 있었어요. 지난달에도 두 구역 건너에서 위협이 있었죠. 부모님들은 다들 겁에 질려 있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저 미국 고등학교 생활의 또 다른 하루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엄마와 아빠는 교육정책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고 저는 접시 위에서 음식을 이리저리 밀며 반쯤 듣고 있었어요. 두 분 다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그렇게 열정적이셨죠. 아빠는 역사 수업으로, 엄마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그들은 제가 존경하면서도 순진하다고 느끼는 헌신으로 미국 교육을 믿고 계셨어요. 마이클 엄마가 마침내 저에게 관심을 돌리며 말씀하셨어요. 내일 국제여행 발표에 대해 기대하고 있니? 전 어깨를 으쓱했어요. 또 유럽일 거예요. 신경 쓸 일 없어요. 아빠는 엄마와 눈을 마주치며 살짝 미소 짓고 계셨어요. 그렇게 확신하지 마. 스미스 교장 선생님이 올해는 뭔가 다른 걸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 어떻게 다른데요? 제 자신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내일 알게 될 거야. 아빠는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파스타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천장에 붙어있는 야광별들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8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이었죠. 제 세계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체육관으로 모여 조회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스미스 교장 선생님이 평소보다 더 흥분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 계셨죠. 올해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국제 교육 경험은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전자리에 기대앉아 당연히 런던이나 파리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나만으로. 체육관은 혼란스러운 수군거림과 흥분된 대화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제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죠. 한국, 일본이나 더 익숙한 곳이 아니라고요? 저는 즉시 북한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 미사일 시험, 군사적 위협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나만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국경을 공유하고 있었죠. 그곳이 얼마나 안전할 수 있을까요? 스미스 교장 선생님이 대안으로 일본도 있으며 우리가 투표할 거라고 발표했을 때 안도감이 저를 휩쓸고 있었어요. 당연히 일본이 더 나은 선택이었죠. 애니메이션, 첨단 기술, 미국 문화와 여러모로 비슷했으니까요. 에밀리가 말하는 걸 듣고 놀라고 있었어요. 사실 서울은 믿을 수 없이 안전하다고 읽었어. 대부분의 미국 도시보다 훨씬 안전하대. 그리고 대중교통도 정말 훌륭하대. 제 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아니, 우린 독재국가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얘기를 하고 있잖아. 게다가 음식도 너무 맵고 이상할 거야. 투표는 결국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스미스 교장 선생님은 두 옵션을 더 검토한 후 이번 주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셨죠. 그날 밤 집에서 저는 계속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간다는 생각은 저를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죠. 아빠가 두 옵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저는 제 생각을 정확히 말했어요. 일본이 훨씬 더 말이 돼요. 제가 주장했죠. 더 서구화되어 있고 더 안전하고 문화도 우리 대부분에게 이미 익숙해요. 아빠는 가끔 보이시는 그 선생님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마이크에. 그게 우리가 수업에서 논의한 편견의 정의 아니었니? 아빠의 말씀이 가슴에 찔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실에 기반한 거라면 편견이 아니에요. 한국은 말 그대로 진행 중인 갈등 상태에 있잖아요. 남한은 엄마가 부드럽게 정정하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야. 그들의 교육 시스템은 꾸준히 우리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전 테이블에서 의자를 뒤로 밀었어요. 뭐든지요. 그냥 스미스 교장 선생님이 일본을 선택하시길 바랄 뿐이에요. 발표가 있고 사흘 뒤 스미스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다시 체육관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냥 결정을 알려주시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계셨죠. 교장 선생님은 큰 스크린 옆에 서서 리모컨을 손에 들고 계셨어요. 최종 목적지를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한국 고등학생들이 급식실에 있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본 어떤 학교 급식실과도 달랐죠. 마치 고급 레스토랑 뷔페처럼 보였어요. 신선한 야채들, 여러 가지 단백질 선택지들,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차려져 있었죠. 학생들이 조용히 서로를 존중하며 스스로 음식을 담고 있었고 우리 점심시간의 혼돈과는 달리 모든 과정이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스미스 교장 선생님이 영상을 잠시 멈추셨어요. 이건 서울의 일반 공립고등학교의 평범한 하루입니다. 한국의 영양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더 많은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첨단 기술이 갖춰진 교실들, 우리 병원보다 더 깨끗한 지하철역들, 사람들이 밤에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걷는 거리들. 각각의 이미지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도전하고 있었죠.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데이비드가 완전히 이미지에 빠져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에밀리는 내가 말했잖아라고 말하는 듯한 알고 있는 미소로 보고 있었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상이 끝난 후 스미스 교장 선생님이 발표하셨어요. 나만이 될 것입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 싸움에서 진 거였죠. 주변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흥분, 긴장, 호기심. 데이비드는 열정으로 자리에서 거의 튀어오르고 있었어요. 예의상 박수를 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이 여행을 피할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제 입장을 설명했어요. 여행을 건너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대학 지원에 집중하고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마이클, 이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어. 그게 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중얼거렸죠. 아빠가 소파에 제 옆에 앉으셨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행이
우리를 편안한 지대에서 가장 멀리 데려가는 것들이란다. 두렵지 않아요. 제가 방어적으로 말했죠. 그냥 의미를 모르겠을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두려웠어요. 틀리는 것이 두렵고 제 세계관이 도전받는 것이 두렵고 알 수 없는 것이 두려웠죠. 여행 전까지의 몇 주가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 항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제가 가야 한다고 주장하셨죠. 대학 지원서에 좋아 보일 거야. 아빠가 저를 설득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말씀하셨어요. 출발 전날 밤 마지못해 짐을 싸고 있었어요. 평소에 꼼꼼한 정리 대신 옷들을 여행 가방에 대충 던져놓고 있었죠. 휴대폰에서 데이비드의 문자가 울렸어요. 내일이 너무 기대돼. 그 뒤에 많은 한국 국기 이모티콘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의 흥분은 저를 더욱 짜증나게 하고 있었죠. 저녁 내내 온라인으로 남한에 대해 조사했어요. 일부러 문제점들만 찾고 있었죠. 북한과의 긴장관계, 언어장벽, 여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읽었어요. 각각의 기사가 이것이 나쁜 생각이라는 제 믿음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우리 그룹이 국제선 터미널에 모였어요. 부모님들은 사진을 찍고 마지막 조언을 하고 계셨죠.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렴 엄마가 제 귓가에 속삭이셨어요. 때로는 처음에 저항했던 경험이 가장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한단다.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에 다투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는 단단히 악수를 하셨는데 곧 짧은 포옹으로 바뀌었죠. 너를 놀라게 할 무언가를 배워오렴 아빠가 윙크하며 말씀하셨어요. 로스앤젤레스의 스카이라인을 기억하려고 하며 거대한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4시간을 공중에 떠서 가고 싶지 않았던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정말 완벽하죠. 비행기에서는 학교에서 어렴풋이 알고 있던 한국계 미국인 소녀 옆에 앉게 되었어요. 리사 정이었죠. 그녀는 조용하고 보통 혼자 지내는 편이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분명한 지성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처음 가는 거야? 이륙한 후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응, 대화가 여기서 끝나길 바라며 짧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제 말투에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내가 놀랄지도 몰라. 글쎄,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녀는 아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그게 여행을 흥미롭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꾸는 방식 말이야. 제 자신과는 달리 리사와 대화하는 것이 쉽다고 느꼈어요.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서울에 있는 그녀의 조부모님에 대해, 한국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상하게도 끌리는 길거리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녀는 강요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누고 있었을 뿐이고 점점 호기심이 생기는 제 질문에 생각이 담긴 대답을 해주고 있었죠. 한국에 대한 거 승무원들이 객실 조명을 어둡게 하는 동안 그녀가 말했어요. 그곳은 대조의 나라야. 초현대적이면서도 깊이 전통적이지. 고층 빌딩들이 고대 궁전 옆에 있어. 미국인들이 보통 기대하는 것과는 달라. 그녀의 말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제 꿈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도시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죠. 몇 시간 후 깨어났을 때 기장이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을 시작한다고 안내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으로 배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비행기 창을 통해 본 한국의 첫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빛나는 고층 건물들, 멀리 보이는 푸른 산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기반 시설을 부끄럽게 만드는 복잡한 고속도로망이 펼쳐져 있었죠. 자, 가보자. 제가 상상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는 이 낯선 나라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두려워하면서도 호기심을 느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공항은 제게 첫 번째 진짜 충격이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죠. 움직이는 보도 도처에 있는 디지털 정보 화면들, 그리고 실제 로봇들이 여행객을 돕기 위해 미끄러지듯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입국 절차는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익숙했던 1시간짜리 줄 대신 몇 초 만에 우리를 처리하고 있었죠. 이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아 옆에서 거의 흥분으로 떨고 있는 데이비드에게 중얼거렸어요. 공항 밖에서 우리는 뒤로 젖혀지는 좌석과 개인 엔터테인먼트 화면이 있는 세련된 버스에 올랐어요. 서울을 향해 달리는 동안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죠. 고속도로는 완벽하게 깨끗했어요. 제가 익숙한 구멍들이나 낙서가 전혀 없었죠.
디지털 광고판들이 도시로 가는 길을 밝히고 있었고 그 이미지들은 선명하고 초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제 턱이 떨어진 건 서울 시내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도시는 에너지로 맥동하는 것 같았어요. 전에 본 적 없는 건축 디자인의 높은 건물들, 사람들로 붐비지만 어떻게든 질서정연한 거리들, 그리고 도시 환경에 자연스럽게 통합된 공원과 녹지 공간들이 펼쳐져 있었죠. 우리 가이드인 김 선생님은 명소들을 가리키며 완벽한 영어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왼쪽으로는 남산타워가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도시를 나누는 한강이 보일 거예요. 리사가 재미있다는 듯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상상했던 것과 다르지?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다시 쓰여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제 방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이 시간에도 활기차고 살아있었죠. 사람들은 아래 거리를 두려움 없이 걷고 있었고 아직 열려있는 음식 노점에 들러보고 있었어요. 멀리서는 전통적인 사찰 지붕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주변의 현대적인 건물들과 함께 초현실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었죠.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려다가 망설였어요. 단 하루 만에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제가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신 이렇게 보냈어요. 무사히 도착했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네요. 내일 얘기해요. 첫 번째 온전한 하루는 전통시장 방문으로 시작되었어요. 좁은 골목들은 신선한 생선부터 수공예품까지 모든 것을 파는 노점들로 가득 차 있었죠. 냄새는 강렬했어요. 일부는 맛있고 다른 것들은 미국인인 제 코에는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 음식 노점 뒤에 있던 연세 드신 여성분이 저에게 미소 지으며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시식해보라고 권하고 계셨어요. 망설였어요. 한국 음식이 너무 맵거나 이상할 거라는 두려움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 여성분의 친절한 눈빛과 격려하는 듯한 고개 끄덕임에 손을 뻗어 받아들였어요. 맛이 입안에서 터져나왔어요. 달콤하고 살짝 매콤하며 전에 맛본 적 없는 무언가였죠. 맛있어요? 그녀가 제한된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제 반응에 스스로도 놀라며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고 제가 돈을 내려고 할 때 거절하며 다른 조각을 더 건네주셨어요. 그날 나중에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곡선 지붕과 정교한 그림이 있는 고대 건물들이 궁궐, 담장 너머로 보이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죠. 가이드는 이 궁궐이 1395년에 지어졌지만 한국 역사를 통해 여러 번 파괴되고 재건되었다고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정말 많은 것을 견뎌냈어. 특히 아름다운 정원을 지나가며 리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침략, 식민지배, 전쟁을 말이야. 하지만 지금을 봐. 이곳에 오기 전에 제가 한국을 어떻게 상상했는지 생각했어요. 항상 북한의 위협에만 초점을 맞추고 남한 사회의 회복력과 발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그날 오후 우리는 궁궐 구경을 하는 동안 입을 전통 한국 옷과 한복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화려한 로브와 모자를 입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곧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우리의 사진을 찍고 고대 궁궐을 배경으로 한 우리의 모습을 감탄하며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조선시대의 젊은 선비처럼 보이네요. 가이드가 제 모자를 살짝 조정하며 말했어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빨리 무시해버렸던 이곳에 이상한 연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전통 의상을 입고 고대 정원을 걸으면서 이곳의 모든 것에 스며있는 깊은 역사와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국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그릴이 내장되어 있었고 우리가 직접 요리할 수 있도록 생고기와 채소 접시들이 가져와지고 있었죠. 가이드는 구운 고기를 상추잎에 다양한 소스와 반찬과 함께 싸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식사는 맛있었어요. 제가 익숙한 패스트푸드와 개인화된 식사와는 전혀 달랐죠. 모두가 같은 그릴에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에게 음식을 건네며 함께 식사를 경험하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 동안의 모든 새로운 경험들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모든 광경, 소리, 맛, 그리고 느낌들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압도적이었어요. 여행을 기록하기 위해 엄마가 고집해서 가져오게 한 일기장을 꺼내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고정관념과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거였어. 도시는 여러 면에서 집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하며 선진적이야. 음식은 놀라워. 사람들은 친절해. 난 여기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있어. 단지 새로운 나라로 여행함으로써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제 선입견에 도전하는 경험들에 제 자신을 열어줌으로써 정신적으로도 말이죠. 한국에서의 셋째 날, 우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행의 이 부분에 대해 긴장도 되고 호기심도 있었죠. 학교 건물은 바로 저를 감동시키고 있었어요. 현대적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입구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교복을 입고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우리가 다가갈 때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준호라는 학생과 짝이 되었는데 그는 완벽한 영어와 자신감 있는 악수로 저를 맞이했어요. 같은 나이였지만 그는 어쩐지 제가 갑자기 어린애처럼 느껴질 정도로 성숙함을 지니고 있었죠. 한국 고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안내를 맡게 된 준호입니다. 복도는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바닥에 종이도 없고 사물함에 낙서도 없고 소리 지르거나 뛰는 사람도 없었죠. 학생들은 질서 있게 교실 사이를 이동하며 적당한 볼륨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웨스트리츠 고등학교의 혼란스러운 복도와는 너무 달랐죠. 준호는 먼저 과학 수업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실험실은 고등학교 교실보다는 연구시설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태블릿으로 작업하며 제가 대학 책자에서만 보았던 장비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죠. 저 학생들은 뭘 하고 있는 거야? 복잡해 보이는 장치 주변에 모여있는 한 그룹을 보며 물었어요. 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요. 준호가 마치 고등학생들이 대학원 수준의 연구를 하는 것이 완전히 정상인 것처럼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수학 수업에서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루고 있는 개념들과 복잡한 미분 방정식은 제가 대학 2학년이 되어야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것도 접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이걸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야? 수업을 나오면서 준호에게 물었어요. 작년부터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표준 교육과정이에요. 식당은 정확히 스미스 교장 선생님의 영상에서 보여주셨던 것과 같았어요. 학교 급식실이라기보다는 고급 레스토랑 같았죠. 학생들은 신선한 채소, 여러 단백질 옵션, 수프, 반찬을 제공하는 코너에서 스스로 음식을 담고 있었어요. 모든 것에는 영양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고 지역에서 조달된 것들이었죠.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단지 진보된 학업이나 놀라운 음식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의 부재였죠. 무장한 경비원도 금속 탐지기도 대피 훈련도 없었어요. 학생들은 우리가 미국에서 정상화해버린 잠재적 위험에 지속적인 기류 없이 학습에 집중하고 있었답니다. 점심 식사 후 준호와 그의 반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 전통 한국 북춤을 선보였어요. 리듬은 강력하고 정확했으며 각 동작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죠. 그들이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는 데 갖는 자부심은 분명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이걸 얼마나 오래 연습해온 거야? 나중에 준호에게 물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그가 말했어요. 현대 교육과 문화 전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학교 방문이 끝날 무렵 저는 감명받았지만 약간 풀이 죽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미국 교육 우월성에 대한 제 믿음이 모두 도전받았거든요. 이 학생들은 단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 그룹은 작별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어요. 레스토랑은 고층 빌딩의 맨 위층에 있었고 도시의 파노라마 전망을 자랑하고 있었죠. 우리가 마지막 한국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스미스 교장 선생님은 우리 각자에게 배운 것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놀라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위험하고 뒤떨어지고 이상할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제 자신의 나라, 교육 발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테이블 주변에서 처음에는 저만큼 회의적이었던 학생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대피 훈련을 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교육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려요. 여기 학생들은 실제로 배우고 있어요. 시험을 위해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전이 되는 자료에 몰입하고 있어요. 그날 밤 마음이 무거운 채로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단 일주일 만에 한국은 제가 두려워했던 곳에서 제가 존경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다시 리사 옆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한국 문화, 언어, 역사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죠. 심지어 서울에서의 유학 프로그램과 여름 인턴십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열정에 미소 지었어요. 관점이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지 놀랍지 않아? 고개를 끄덕이며 일주일 전에 확신과 편견으로 가득 찬 채 로스앤젤레스를 떠났던 그 소년과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비행기가 LA에 착륙했을 때 대조는 즉각적이고 충격적이었어요. 인천공항 이후로 이곳 공항은 혼란스럽고 구식으로 보이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에는 전에는 거의 알아채지 못했던 익숙한 도로의 구멍들, 낙서들, 노숙자 텐트촌들이 눈에 띄고 있었어요. 집에서 부모님께 수백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제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엄마는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로 저를 지켜보고 계셨죠. 그럼 결국 여행이 그렇게 시간 낭비는 아니었던 거구나. 엄마가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었어요. 솔직히 인정했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날 밤 진로 상담 선생님께 국제학습 프로그램과 한국어 수업에 대해 물어보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학생 교환 기회와 해외 유학 장학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죠. 일기장에 적었어요. 일주일 전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자신만만하고 미국의 우월성을 너무나 확신하고 다른 것에 대해 너무 폐쇄적이었죠. 이제 제 관점이 얼마나 좁았는지 보여요.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때로는 더 나은 방식으로요. 이건 내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데 자신을 열어두는 것이에요. 침대에 누워 잠이 들면서 제가 가져온 가장 큰 기념품은 전통 한국 찻잔이나 케이팝 앨범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과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자신의 우월함을 확신하는 소년으로 떠났다가 아직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제 진정한 여정과 성장, 개방성,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